자, 이제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장 가입 신고까지 다 됐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해주는데 사원 등록하면 참조해야 되고요.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화면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4대 보험 적용 대상자는요, 일단 국민연금의 경우 몇 세?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용자 및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60세 이상에 대해서는요,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에서만 가능하든지 대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건강보험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대상이라는 얘기고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요, 근로자만 적용 대상이고요. 만 65세 이상자가 신규 입사했다, 새로 입사했다라고 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고용 안정이라든가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회사가 부담하니까, 사업주 전액 부담이니까 이것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실무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그렇게 큰 게 발생될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이론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일반,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구분해서 단시간 근로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국민연금은 적용 제외, 건강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는데, 3개월 이상 근로할 때는 적용하고 산재보험은 몽땅 다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대 보험 몇 가지가 있어요. 국민건강고용산재, 이 4대 보험 중에서 사실은 제일 어느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잘 돼 있는 게 산재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 나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든가 말든가 간에 안 내도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안 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안 낸 거 다 추징해 가겠죠. 단기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하고 단기간 근로자 이 부분 보면 국민연금은 적용 제외, 건강보험 적용 제외지만 고용보험은 다 적용 이렇게 되고 있고요. 1개월 근로 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할 때는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단기간 근로자가 1개월 미만인데 4대 보험에서 일용직을 우리는 1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죠. 그럼 4대 보험이 아니라 어디 소득세법에 가게 되면 건설업은 1년, 기타 일반직은 3개월 얘기를 했었죠. 4대 보험과 일용직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대상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자인 근로자가 새로 입사를 하게 되면 새로 입사하면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직원을 채용이 되면 채용할 때마다 취득 신고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탈퇴 신고해야 돼. 퇴사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그때마다 해줘야 돼. 되게 번거롭죠, 진짜. 그래서 세무대리 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 좀 회사가 좀 알아서 좀 해주지. 원천세 신고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막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안 그러면 4대 보험 업무 징수까지 대응을 해주게 되면 수수료를 조금 더 받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재량에 달린 문제고요. 여하튼 직원이 새로 입사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원이 새로 입사했다 하면 원천세에서 받던 사원 등록에서 사원 등록 입력을 하겠죠. 사원 등록을 합니다. 직원 채용을 했으니까.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급여 대장 작성 순서로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원천세에서 받던 사원 등록이다는 얘기예요. 그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화면이에요. 그 화면. 자, 여기 사원 등록돼 있고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 탭 이렇게 쭉 다 돼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사원 등록 화면에 기본사항 탭에 입사 연월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4번이라든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해주고요. 입사 연월일 입력합니다. 자, 그럴 때 입사일이 1일이라 그 월에 1일 날 입사했다. 그러면 사대보험 모두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납부할래요? 하면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가 될 겁니다. 자, 12번, 13번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수월액을 입력을 하게 될 때 식대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거 비과세 되는 부분, 비과세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왜? 이 부분에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라든가 산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험료 산정할 때 부과되는 금액 대상 기준 금액은 총 금액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비과세되는 금액의 대표적인 게 식대라든가 자가운전 보조금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금액에서 식대 비과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입사 당시 65세 이상이면 뭐라고요? 국민연금은 해당이 없죠. 근로자 부담금 고용보험도 해당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4번 고용보험 적용을 0% 설정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종의 신고서에 고용보험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뭐 메모에다가 메모 여기 없어졌네. 메모라는 기재하면 되고요. 추가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내 밑으로 쭉쭉쭉쭉 달려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양가족 명세 탭에다가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요. 우측에 뭐예요? 위탁관계. 여기 부양가족 명세 탭으로 여기는 기본사항 탭이고 부양가족 명세 탭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양가족 명세를 쭉 입력하죠. 부양가족들을. 그리고 여기에 위탁관계가 있어요. 이 위탁관계란에서 F2 위탁관계 코드 도움을 클릭해가지고 위탁관계를 설정해야 돼. 위탁이 어떤 관계인데 배우자다, 직계존속이다, 직계비속이다 등등등등 관계를 설정해야지만이 사업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상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란의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라는 얘기. 요거 체크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요거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 다 사원 등록이라든가 여기 반영이 됐으면 요걸 끌고 와가지고 사업장 가입자 직원입니다. 자격 취득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사원 등록에 관련 정보 정확히 입력했으면 알아서 대부분 다 자동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업장 요거 클릭하죠. 요거 클릭해서 어떤 법인인지 어떤 개인 사업장인지 선택하고 신고 연월일 입력합니다. 사원 코드 선택해가지고 사원 등록의 정보를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쭉 보면 국민연금부터 고용, 건강보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격 취득 신고서상의 월 소득의 기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월급여를 입력을 하는데 다시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기준 금액으로 뭐가 사대보험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건강보험이라든가 고용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정산, 결정을 통해서 변동,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은 정산 안 한다는 얘기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소득 원래 이런 부분들. 물론 사원 등록에 반영된 게 자동으로 불러와지겠지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참고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신고 옵션은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고용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네 가지 다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자료는 사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신고 내용으로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자료 클릭해서 보면 이론적인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탭이 있고 건강보험 탭으로 가게 되면 건강보험 탭에서는요. 자, 요겁니다. 피부양자가 여러 체크하게 되면 피부양자를 여러 체크하게 되면 상단에 뭐예요? FU 피부양자 요게 활성화가 됩니다. 기능키가 활성화되고 F4 불러오기 해가지고 F8인가 보다. 여기 이렇게 바뀌었네. F8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좀 해주는데 자,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우측에 위탁관계 코드에서 도움을 통해서 위탁관계를 설정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건강보험 F6 피부양자란에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피부양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 줘야지만이 이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4 불러오기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 개인 사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뭐예요? 법인의 대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가 따로 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여에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은요. 급여가 따로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월 소득액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대표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대표자 월 소득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급여가 따로 책정되는 급여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얘기하면 개인 사업자 실제로 뭐 직원이 그런 적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세 정리하고 사업소득 신고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에 신고할 때 개인 사업자 대표를 급여소득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봤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죠. 개인 사업자 대표가 왜 급여소득으로 정리가 돼요? 급여소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자 건강보험 할 때 월 소득액은 어떻게 할 거냐? 급여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월 소득액은 임의로 입력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건강보험료 적게 내고 싶죠. 그래서 월 소득액은 한없이 낮추고 싶지만 그래도 월 소득액이 가장 큰 그 사업장, 개인 사업장에서 월 소득액이 가장 큰 근로자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로자 소득 이상으로는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자, 자격 취득번호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는데 확인이 어려운 경우 팩스 신고는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 CF8 공단 신고, 전자 신고 들어가는 거는 입력해 줘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용산재보험 탭으로 가게 되면 쭉쭉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고용산재보험 탭 작성하는 거 다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네요. 자, 65세 이후 취업 시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는 반영하지 않으나 신고 자체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계약직 여부 그리고 주소, 이런 부분들 신고 주소정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그 사대보험 하다 보면 주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주소정 근로시간은 실제 네가 근무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하기로 약속한 내가 5일 8시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주소정 근로시간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중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취업할 때는 급여가 낮은 쪽은 높은 쪽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낮은 쪽에 고용보험은 부로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4대 보험과 관련해서 급여대장 반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국민연금 등 공제 항목은 사실은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해서 자동 반영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직원별로 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등록을 합니다. 만약에 EDI 신청이 돼 있다 그러면 세무사는 프로그램에 EDI로 접속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스크래핑 예수금 관리 이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을 조회해서 입력을 직접 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F8 마감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